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반민트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는 이제 마약 청소년 마약 중독 사례나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러면 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왜 미국 사회에서 청소년들 중독 문제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청소년들이 마약 거래에 이용될 정도로 마약이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왜 마약은 근절되지 않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약의 근절 이전에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리화나가 아니면 대마초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합법이 된 주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런 마리화나나 아니면 대마초 같은 것들이 합법화가 가능했는가? 그런 것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근본은 전부 돈입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마리화나 합법화도 그렇고 마약이 근절되지 않는 것도 결국엔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경제적인 면을 살펴볼 때는요, 이 마약뿐만이 아니고 흑인 사회의 특유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지하 경제라고 할 수도 있고 이코노미라서 이제 전체 미국 경제 흐름 밑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컨더리 2차적인 경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흑인 커뮤니티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제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데 이런 경제 구조는 사실 흑인 노예 해방 시부터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노예제를 철폐하고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함으로 이제 노예가 사라졌는데, 여러분 노예 해방이 됐다고 해서 뭐가 변했느냐 하면 사실 변한 게 없어요. 농장들 주인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노예로서 이제 일을 하지는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노예로 부리던 농장에 가서 농장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메이드나 아니면 집사 같은, 버틀러 같은, 집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그 농장 주인을 섬기면서 그 농장 주인 밑에서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죠. 신부는 물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지만 어떻습니까? 똑같아져요. 출발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흑인 사회 커뮤니티가 결국엔 뭡니까? 백인 농장주나 백인 사회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자립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경제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펴보면 한국에서 이제 가정주부들 개모임 하는 것처럼 여기 흑인 사회에서도 그런 개모임 비슷한 그런 모임이 있어요. 서로 간에 돈을 모아서 그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지금은 어떤 제3금융권이나 그런 형태가 되어 갔는데, 그렇게 해 나가는 상황 중에서 이제 마리화나 같은 것들이 노예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뭘로? 진통제로 사용됐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의 저기보다 진통 효과가 강하다 그래요. 그리고 진통 효과도 있고 상대적으로 담배나 술보다 중독성은 더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기를 하다가 이것들을 외부로 이렇게 판매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돈을 만들어가고 불려가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마약이 지금까지도 노예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마약 거래가 사실상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돈벌이 수단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물론 위험성은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고 서로 간의 마약 판매의 어떤 루트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전쟁, 싸움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총격전이 벌어지는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어찌됐든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어떤 구조가, 뿌리 깊은 구조가 벌써 200년, 300년 동안 그 흑인 사회에서는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적인 면을 봐요. 어떤 면이냐? 왜 그러면 마약 거래가, 마리화나 이런 대마초 거래가 돈이 되느냐? 당연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수요가 있어요. 마약을 사고, 대마초나 마리화나 코케인,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크랙이라는 마약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 클럽 같은 데에서 가끔 뉴스를 통해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약물 중에 뭐 엑스타시 같은 약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수요를 계속 요구형이 되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공급이 되고,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희소성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죠.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마약의 수요가 줄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단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약 관련 법이요,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의 마약 관련법은 한국의 마약 관련법하고 달라요. 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약 관련법의 허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상한 점일 수도 있는데, 마약 근절을 위해서 마약을 금지시키는 그 마약 관련법이 아닌 것 같아요. 현직 경찰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 뭐 마리화나 합법화 되기 전에도 뭐 하도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 마리화나를 이렇게 흡연을 하다 보니까 그건 단속도 안 하고 뭐 그런 형편이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뭐냐, CDC의 분류에 따라서 이제 마약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하고 물어봤더니, CDC 분류에서 생각보다 많은 수의 마약 관련 그 약물들이 사용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대마초를 펴도, 내가 피고 싶어서 대마초를 피면 나는 저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저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뭘로 이 사람들을 처벌하느냐 하면, 마약을 한 상태에서 아니면 대마초 흡연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그러면 DUI라는 게 있습니다. Drive under influence라 그래서 뭐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마약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 영어로는 get high라고 그래요.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들떠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법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한 것 자체는 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CDC 분류에 따라서 하는 것 자체가 금지인 약물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수의 약물이 내가 복용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몸에다가 마약을 투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 물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투여하는 거는 법에 저촉이 되죠. 근데 뭐가 저촉이 되냐? 마약을 거래하는 거는 저촉이 돼요. 그 다음에 마약을 퍼블릭 에어리아, 뭐 공용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용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운반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보시면 마약 사범들을 이렇게 보면 흑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뭘로 걸립니까? 마약을 구매해서 사용한 것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파는 걸로 많이들 이제 체포가 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약을 그렇게 해서 사는 수요자들은 대부분 많은 수의 부유층이거나 아니면 백인 사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의 마약 사범해서 갱단이 뭐 흑인 마약 가지고 싸운다 그래서 마약 사범이 흑인 사회에 많은 것이 아니라, 마약을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실수요자들은 백인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용자는 처벌 안 하고 딜링하는 사람만 처벌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어떻게 돼요?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노예 해방의 시기부터 그
지하 경제에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게 마약이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약의 거래나 아니면 마약 관련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것도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화나를 이렇게 지하 경제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뭐 단속이란 걸 하면 걸리지 못할 정도로 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약 그 마리화나나 대마초 흡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경제적인 지하 경제에 숨어 있는 것을 이제 표면으로 올라서 미국 경제에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화해서 또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뭐 해본 거나 경험해 본 적은 없고, 저는 옆에서 이제 치료하는 그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만 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중독성은 더 약하다. 뭐 마약 대마초는 뭐 피우다가 마리화나는 피우다가 내가 끊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이제 어느 날 하기 싫으면 바로 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독성이 약해도 중독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전해 듣기는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는 차라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약을 뭐 마약이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대마초나 이제 마리화나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흡연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 환자들 처음에 그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케이스는 암 환자들이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의 고통이나 항암 치료의 고통, 아픔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리화나를 처방하는 그 처방이 먼저 1차적으로 합법화 됐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CBD라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봤는데 한국에서도 그거를 팔더라고요. CBD라 그래서 마약 그 마리화나 대마초에서 기름을 추출합니다. 기름을 추출해서 복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제제로 복용하는데 그게 먹으면 이제 진통제예요. 사실은 뭐 그때 제가 한국에서 그 파는 그 TV에서 그걸 CBD 오일을 파는 거를 한번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뭐 중독성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올게닉이고 뭐 안전하고 뭐 CDC에 뭐 미국 FDA에 뭐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CDC에서 합법으로 된 거 FDA에서 뭐 인증을 안 하거나 인증을 뭐 마약류로 해서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 결국에는 뭐냐면 그것도 마약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통제입니다. 사실 뭐 그게 뭐 다이어트로 뭐 오일로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국에서 굉장히 뭐 그것을 수입해서 파는 그 업체를 저는 모르고 업체하고 어떤 감정도 없고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CBD는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품이나 다이어트 오일이 아니고요. 그건 진통제예요. 그래서 정말로 통증이 굉장히 심한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나와 있는 뭐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같은 그런 제제의 진통제, 평범한 진통제로는 듣지 않는, 통증의 경감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둔 건데, 사실상으로는 뭐 사용은 더 많이 사용합니다. 뭘로 하냐면 이제 목욕할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증기로 이제 기분을 릴렉스하고 이제 뭐 그 진정시키는 그런 진정 효과 뭐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CBD 오일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CBD 오일을 통해서 뭐 자기들 얘기는 중독 성분을 뺐다라고 했는데 그건 저는 사실 모르겠고, 근데 사실상 효과는 있다 그래요. 진통 효과 있고, 그다음에 아픔이나 통증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분을 마음의 어떤 기분을 좀 편안하게 하는, 그 마약 흡입했을 때처럼 막 이렇게 get high 돼가지고 막 올라가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편안하게 릴렉스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효과는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리화나 제품이 대마초 제품이 이제 나왔죠. 담배처럼 이제 흡연을 해도 상관이 없게. 그래서 뭐 근데 지금도 그것들을 이게 많이
사용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주로 좀 약간 빈민가에서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 마리화나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상 이제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고 그 제품이나 그 매장들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살펴보면 그 가끔보다는 뭐 하루에 한 두세 번은 대마초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제 대마초 냄새, 담배 간접 흡연이 몸에 해롭다고 하는 것처럼 대마초 냄새 계속 맡다 보면 이게 나도 살짝 이렇게 하게 돼갖고 대마초 흡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냄새를 아주 흔하게 맡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약에 관련돼서 마약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어떤 뿌리 깊은 경제적인 이유가 그 순환, 지하 경제에서의 뿌리 깊은 순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약 관련 법들이 마약 규제법이 정말로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큰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마약 관련 어떤 마약이 미국에서 줄어들거나 근절되기는 정말로 어렵다. 그런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오늘로써 마약이나 어떤 중독 치료에 관한 이야기들은 1차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인종차별의 문제를 다룰 것이냐 아니면 이민사회의 문제를 다룰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종차별의 문제는 미국 얼반 미니스트리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고,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들이나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들, 미국 사람들이 얼반 미니스트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민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 한인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저 자신도 이민 1세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민 1.5세대나 2세대, 주로 한인들 이민 사회들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또 라티노들 이민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민 문제 아니면 인종차별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무엇을 먼저 다룰까 생각을 조금 하는데, 다음 주에 어떤 기대치로서 어떤 문제, 어떤 주제를 다룰지는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정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약간 궁금하신 기대의 한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워싱턴에서 얼반 미스테리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